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훈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른다. 유권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제주도 교육감 선거 얘기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한 치 앞을 열어젖히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펼쳐주실 네 분의 교육감 후보자가 나와 계십니다. 화면 왼쪽부터 이성문 후보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창식 후보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창근 후보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강경찬 후보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해서 현송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은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토론회 좌석 배치와 답변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주제 토론과 공통 질문,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답변마다 분량이 정해져 있고 후보와 모니터의 시간이 고지됩니다. 네 분의 교육감 후보께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이고 제주교육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비전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주제 토론입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 3학년 교육 과정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뭐 중학교 학생들이 뭐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고 이걸 선행학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교육비,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고 사교육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공교육이 제대로 간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모님들께서는 학비 때문에 사교육비 때문에 주름살이 늘어나고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절감 방안인데 먼저 이성문 후보가 모두 발언을 하게 됩니다. 1분 30초씩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후보가 돌아가면서 1분 30초씩 두 차례씩 이것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먼저 1분 30초 안에 이성문 후보께서 이 주제와 관련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대책, 이게 국가적 과제이고 가장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때 월급을 받는 학부모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월급 10만 원이 올랐다 할지라도 사교육비 10만 원 더 드는 게 훨씬 가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구조적 문제로서는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평가 방식을 바꿔가지고 수업이 질 높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 과정 속에서 영어 교육이 사교육이 절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초등학교 때 3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원음에 노출시켜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학습하지 않고 습득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지난 5년 동안 학부모들과 함께 실제적인 성과를 이뤄냈고 그것을 드럼시민이라고 칭하면서 책자도 내었습니다. 어쨌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선행학습 금지법까지 나왔는데요. 과도한 선행학습을 어떻게 통제하냐도 하나의 과제로 있습니다. 네, 양창식 후보님께서 먼저 발언을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네, 공교육 정상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시간과 또 제대로 된 그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교사의 질이나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여러 가지 잡무가 많다는 행정 잡무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학업, 학습 기회도 또는 그 아이들로부터 어떠한 질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사의 능력과 수업 준비에 따라 학생의
학습 태도도 달라지고 학업 성취도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교육을 활성시킨다는 것은 오래된 우리 국가적 수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직도 전혀 바꿔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대로된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져서 학생 간의 격차가 학력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으로 가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고창근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사교육과 공교육 문제 언제나 이제 도마 위에 오르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이 사교육 문제는 물론 아까 앞에서도 어느 후보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고교 입시 제도 그리고 맞물려서 이제 대학교 입시 제도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높은 학력에 대한 기대치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이제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선 공교육 강화입니다.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님들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면 자연적으로 사교육은 줄어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교육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그만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에서는 한 시간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연구하는 데 투자한다고 하는데 우리 공교육에서는 최근에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는 데서 이 공교육이 점점 사교육에 뒤져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 가면 충분히 사교육을 안 받아도 이 학생들이 학력을 높일 수 있고 안심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경찬 후보님 차례입니다. 네. 사교육 절감 방안, 공교육 정상화 방안 이게 양면의 동전 같은 겁니다. 공교육 활성화되고 정상화해야 됩니다. 그중에 핵심은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이 수업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들이 수업 전문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각 교과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또는 여러 특기적성 부분에서 교사들에게 어떤 전문적인 연수를 받게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우수교사에 대한 대우도 하고 그러면서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해서 수업의 효과를 높이고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수업을 잘하는 그런 선생님이 우대받는 그런 풍토가 좋은 학교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충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대흥 초등학교 운영을 한 결과 여기서 교과 중심으로만 가르치지 않고 창의수학, 창의과학 등을 제안해서 만들어서 가르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문 후보님 다시 말씀할 차례가 됐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수업의 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 2, 3년 동안 중앙고등학교에서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서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함께 참가한 학부모와 취재한 기자는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꿈의 수업, 교실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다. 즉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90% 이상 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게 근본적인 교육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게 공교육의 정상화의 제일 지름길입니다. 제가 늘 고입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입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은 적어도 중학교 때까지는 수업 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고입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공교육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풀리면서 중학교까지는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국제학교 수준의 토론식
그리고 협력 수업, 프로젝트 수업 다양하게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고 참여하는 아이들은 행복해집니다. 공교육의 활성화 이와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주제가 그 공교육 정상화 문제와 사교육비를 어떻게 절감하느냐 하는 그런 주제거든요. 이번에 양창식 후보께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네, 우리 교육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던 교육을 오늘 하고 오늘의 교육 방식이 또 내일로 답습되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부터 먼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체인지 교육을 주창합니다. 건강한 몸에 바른 인성을 갖추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실력을 쌓는 것이 바로 제가 주창하는 체인지 교육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까 이성문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수업의 형태, 방식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선진국형 수업 형태로 나가게 되면은 그것이 상상력을 키우게 되고 창의력을 키우게 됩니다. 지금 수업은 창의력이나 상상력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형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충분히 사교육에 대항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이러한 한계를 제주도가 먼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체인지로 체인지하자. 즉 한 곳에 한자에서 나오는 체인지를 영어로 체인지하자. 이런 생각을 양창식 후보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근 후보님 차례가 됐습니다.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사교육을 줄이려면 교실 수업 개선의 모든 정책을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2012년 대비 2013년도 통계에 보면 사교육 그 월 평균 액수가 19만 6천 원으로 3.4%가 12년도에 비해서 내려갔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2012년 대비 0.6%가 내려간 68.8%가 실질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죠. 학교의 공교육, 즉 방과후 교육 활동에는 2.6%가 증가한 약 60.2%의 학생들이 방과후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공교육이 점점 사교육에 비해서 학부모님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도 사실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또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투자하고 연수를 시켜서 교실 수업 개선에 올인한다면 사교육비는 점점 내려갈 것이다. 즉 공교육 강화가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최대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강경찬 후보님 발언 차례입니다. 네, 앞서 공교육의 핵심이 수업의 질 향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수업을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상황이 되는가 이걸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문 많죠.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할 일이 수업 말고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잡무들을 선생님들이 줄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행정요원들을 좀 투입을 하거나 공문을 대폭 줄여서 선생님들의 그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 수업 열심히 해서 그 학원에서 받는 수업보다 훨씬 좋은 수업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과목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성교육 이런 정기적인 측면에도 굉장히 주력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를 통한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학교에서는 어떤 상담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성교육도 같이 더불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학교가 정상화될 때 학부모들도 그 교과 중심이 아닌 지식 중심이 아닌 인격을 둬야 하는 그 교육을 하고 있다 하는 인식을 갖게 되고 또 하나 보완하는 방법으로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교육도 좀 줄고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담당하는 부분을 좀 주면 될 거로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두 발언하신 이성문 후보 차례입니다. 지금 질문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발언을?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두 소신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교육은 과도한 입시 경쟁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학력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평생을 보장한다라는 이러한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이런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방향성을 나아가야 될 그러한 시점에도 있습니다. 즉 현재에 매달려서 성적 위주의 국영수 중심의 사교육 중심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당장 입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또한 놓여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이거에 따라서 신뢰를 얻으면서 사교육들이 점차적으로 공교육에 흡수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국제학교 교육과정을 도입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기회들을 우리가 갖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첫 주제 토론이 끝났는데요. 이렇게 주제 토론이 앞으로 3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한 후보께서 모두 발언을 하신 후에 2차례씩 발언 기회가 돌아가는 주제 토론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상대방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자유 토론이 이어지거든요. 그때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께 모두 드리는 건데요. 앞에 OX 표지판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주 시내, 그러니까 옛날 4개 시군에서 제주시 기존 시가지 내로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거든요. 집중화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중고등학교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중고등학교를 신설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 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실 것인지 4분 후보님께 묻습니다. 신설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십시오. 네, 모두 다 O 이렇게 들으셨는데 고창근 후보님만 X를 들으셨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이유와 반대하시는 이유를 각각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먼저 양창식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도시 개발과 또 그 확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랙홀이라 할 정도로 서울시가 커지는 것처럼 제주시가 커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생들이 당연히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이 많은 제주 쪽으로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제주시에서도 이제 중고등학교가 필요한 신제주권 또는 구제조건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학교를 이사라든 또는 유치하든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편의와 학생들의 편의를 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임기 초기에 고교 입시 문제 또는 신설 학교 문제를 통틀어서 양창식 후보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해나가겠습니다. 고창근 후보님 유일하게 반대를 하셨군요. 반대하는 이유 어떤 것입니까? 반대라기보다는 저희 입장은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학교의 신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어떤 제주도의 그 구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면 또 다른 지역에는 황폐화의 그런 역할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학교 신설은 중요한 그런 문제로서 좀 생각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학생 수가 지금 현재에 비해서
17년도가 되면 고등학교 경우는 거의 700만 가까이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학급 중설이나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급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당분간은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급을 고창근 후보님,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제한 시간이 생각합니다. 다 됐습니다. 이번에 강경찬 후보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이 사항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한 질문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다만 이제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산마초등학교, 산마중학교는 그 도시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인구가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건 신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신제주 지역에 여고를 세우겠다라고 그 공약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것이 전제가 된다면 신제주 지역의 여고 설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읍면 지역 학생들의 그 정원이 특별하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제주 지역의 여고를 강경찬 후보님, 거기까지 설립하려면 듣겠습니다. 적게 이성문 하는 후보님 작은 차례입니다. 규모로 하면 될 겁니다. 예. 인구 학생 수가 약 2,000명 정도가 불과 7, 8년 내에 줄어듭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중학교는 서부권에 필요합니다. 노영외도 그다음에 광명 일대 부분을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이냐에 따르겠지만 서부 지역에 중학교 신설은 필요하고 이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가 개정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고등학교 부분은 일단 한때 13학급까지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정 학교 규모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학급당 인원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육위주를 적어도 국제학교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20명 전후 25명에서 20명 사이에서 학급당 인원수를 조절하면은 읍면 지역과 관계없이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겠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읍면 지역 학교를 선택하는 학교로 만드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주제 토론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21일 날 KBS 초청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잘 후보들의 의견을 집약해달라, 의견을 충분히 잘 들어달라 해서 다시 이 문제를 들어봅니다. 이 제주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얘기인데요. 입시제도 개선, 이 문제에 관해서 한 30년 동안 그동안 개선한다 하면서 못 해왔어요. 근데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왜? 1년에 150명에서 200명씩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고등학교에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가지 못해서 이 문제 가만히 놔두면 되겠느냐. 교육감 후보들의 처방전을 분명히 들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는 고창근 후보가 모두 발언을 해 주시고요.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한 후보께 2번의 발언 기회가 돌아갑니다. 모두 발언 시간은 1분 30초고요. 고창근 후보님 모두 발언해 주시죠. 예, 입시 제도 개선 문제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모든 제도는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면 그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입시 제도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이 도시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올해도 약 192명의 학생이 떨어졌습니다. 이 도시 인구 집중 그리고 교육 수요자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호 사상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데요. 당분간은 어쨌든 이 제주시권 내에 있는 학급수를 좀 일반 학급수를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장기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권역별로 읍면 지역 학교를 정말 특성화시켜서 지원을 많이 강화해가지고 제주시권 동지역 학교에 버금가는 못지않은 그런 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권역별로 우리가 그 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입시제도 개선은 또 다른 그런 문제들을 많이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읍면지역 학교를 강화하면서 지금 읍면지역에 6개 학교가 기숙사가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강화하면서 학력을 높이는, 그래서 진로 문제를 고민하지 않게 하는
일이 더 고창근 시급하다, 후보님 이런 모두 생각이 발언을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경찬 후보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1분 30초 동안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신재지역 여고 설립 문제를 했는데요. 규모를 좀 작게 줄여서 적정 규모의 학교를 만들자 하는 걸 보충을 하면서 고교육 입시제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고교육 입시제도 문제는 사실 좀 변화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갑작스러운 변화는 학부모들의 부담이라든지 실제로 학력과 관련해서 학력 관리와 관련해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교 입시가 이제 매우 중요하고 부담스러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 입학에 중점을 두어서 쏠림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체능 특수목적고를 설립한다든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잘 운영해서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음전적 학교를 제대로 육성해서 학생들이 도시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소 손을 봐야 되는데 그 도시 지역에 있는 학교의 정원을 다소 늘려준다든지 도시 지역에 있는 인근의 일반계 학교를 평준화 지역으로 편입을 해서 좀 학습 부담 그리고 입시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행 유지를 하면서 다소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성문 후보 차례입니다. 저희 제일 공약이 고입제도 개선입니다. 고입제도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이 고입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주교육은 절대로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4년 전에 고입제도 이렇게 이슈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고입제도 개선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합의를 보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고입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뜻을 합치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른들이 책임져야 될 때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입 결과도 상대적으로 안 좋습니다. 왜? 이미 중학교 때 치열하게 시리 고입 경쟁에 스스로의 잠재력을 아이들이 소진시켜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한 아이들은 진학한 나이대로 약 30% 가까운 아이들은 이미 자기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해서 손 놔버린 경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탈락한 아이들은 탈락한 대로 자기 자신이 꿈을 포기하고 방황하는, 그래서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는 제일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일단 동의를 하고 우리 도민이 꼭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인정이 된다면 분명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음 이야기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창식 후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입제도는 개선을 해야 합니다. 다만 어떻게 바꿀 것이냐, 개선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교육계와 도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오랫동안 고교 입시 문제에 대해서 찬반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원하게 해결되는 그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감에 당선되고 첫 해에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교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도민 전체가 뜻을 모아서 고교 입시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한 논의와 연구 검토를 통해서 제주도민이 원하는 또 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의 입시 제도를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평준화 지역을 확대할 것이냐 또는 조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따르겠고요. 연합고사에 있어서도 이것이 존속이냐 폐지냐 하는 문제까지 여기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네, 고창근 후보께서 말씀을 이어가시겠습니까? 네, 그 고입제도 개선 필요하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온 이 제도에서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연합고사를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이 고입제도는 일단 이 도심 지역에 집중화된 학생 수가 얼마가는 반드시 읍면지로 가야 합니다.
읍면지로 가지 않고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동지역에 학교를 설립하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문계 고등학교, 즉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당분간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기 이전에 당분간 해결하는 길은 바로 학급을 좀 조정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읍면지역 학교에 대한 실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고 투자하면 반드시 시내권에 있는 학생이 읍면지역 학교에 가더라도 지금은 통학 거리가 거의 40분 이내입니다. 별로 그렇게 불만을 갖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동지역에 있는 학생만큼 대학 진학을 잘 하고 꿈과 희망을 찾아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다면 절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입제도는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강경찬 이렇게 후보님, 생각합니다. 다시 1분 30초 동안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교 입시를 폐지할 거냐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고교 입시 제도에 대한 그 도민 여론조사를 제가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감 첫 해에 정말 도민의 의견이 뭔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도민에게 선물을 해서 설문 조사를 해서 고교 입시를 폐지할까 또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고교 평준화 제도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도민에게 설문을 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고교 입시 그리고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거나 또는 보완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92명이 탈락을 했는데 이런 학생들은 참 가슴이 아프죠. 읍면 지역에 갔다가 다시 또 평준화 지역으로 오려고 하면서 혼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학생들의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원을 다소 늘려주는 방안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도민의 의견을 이번은 좀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민에게 설문을 내고 거기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성문 후보 차례가 다시 됐군요. 예. 지난 10년 동안 고입 문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저희 이성문은 반드시 고입 문제 해결합니다. 1차적으로 전국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률이 약 80% 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70%를 넘어서면 고입 문제가 크게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 내에 약 60%에서 65%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65%를 목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첫 순위는 지금 읍면 지역 고등학교가 선택하는 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순으로 밀려서 가는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입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1순위에는 고입체제 개편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들어가면서 읍면 지역 학교를 선택하는 학교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요. 이제까지 종합학교 형태들이 전문계 교과목, 상업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이런 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요구가 예술계 고등학교, 체육계 고등학교, 대안학교 등 여러 요구가 있습니다. 즉 읍면 지역 학교들을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예술과 일반계 고등학교 함께 있는 종합학교 형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읍면 지역 학교를 강화시키면서 지역민이 신뢰를 얻는다면 또다시 시내권에서는 학급당 정원, 신설 등 모든 것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고입제도 개선위원회를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창식 후보님 차례가 됐군요. 네. 고입제도 개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학생의 개인적인 그런 편의 문제에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좀 무슨 얘기냐면은 제주시에서 다녀야 할 학생이 읍면 지역까지 가는 그런 장거리 또는 여러 가지 자기 친구들과의 열등의식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고요. 또 그렇다면 이것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고입제도를 바꾼다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 균형 발전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제주시가
발전이 되고 또 학생들이 급속도로 제주시로 몰리는 그러한 현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입제도 개선 방안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수없이 몇 년간 끌어왔습니다마는 정말이지 도민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누구는 자신 있게 하겠다, 누구는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정책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뿐이지 과연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또 도민으로서 이러한 부분을 정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 장근 후보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고입제도 개선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제주도의 학생들이 학력을 잘 유지하면서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냥 제도만 개선하고 내버리면 학생들이 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불안해가지고 다시 사교육 시장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시 제도가 잘 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제주 교육을 안정하게 유지하면서 제도를 개선해가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읍면 지역에 비록 학생들이 가더라도 또는 읍면 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읍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떳떳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학교를 신장시켜야만 읍면 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읍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또는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읍면 지역에 가더라도 떳떳한 마음으로 자기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를 그만큼 신장시키고 키워놓으면 도민들이나 학부모님들도 어디에 가서든지 학생들이 떳떳한 마음으로 학교도 보낼 수 있고 또 성장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범주 속에서 고입제도 개선을 도민의 논의를 통해서 충분한 동의를 통해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주제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까 고교 입시 제도 개선에 대해서 네 후보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역시 이 제주시 내 일반 고등학교의 입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 읍면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문제들이라고요. 이게 한쪽은 이렇게 너무 몰려서 어려워지고 한쪽은 또 사람이 없어서 학생 수가 부족해서 문제가 서로 발생을 한다 이거죠. 읍면 고등학교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중고등학교 상당히 어렵죠. 근데 그대로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교육감 후보들께서 읍면 중고등학교 어떻게 살리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처방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강경찬 후보께서 모두 발언을 해 주시죠.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읍면 지역 고등학교 잘 운영해서 제주의 많은 중학생들이 읍면 지역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일부 학교는 기숙사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읍면 지역 학교는 어차피 도시 학교 학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기숙사를 지어줘서 그 등하교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시간을 어떤 교육 프로그램, 수업 프로그램 또는 여러 가지 방과후라든지 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이 좀 기숙사 제도가 좋은 제도를 하나 제안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문제는 학력 향상을 얼마나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학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또 수업이 질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효과 연구에 대한 것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 지원을 많이 해서 그 수업에 드는 경비를 학생들에게 적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또는 농어촌 지역, 읍면 지역에 들어가는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특별하게 지원한다든지 하는 유인가를 주는 것이 살리는 방안 중에 몇 가지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성문 후보께 첫 발언 기회를 드립니다. 이성문 후보님, 읍면 중고등학교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이 고입 제도 개선, 고교 체제 개편, 읍면 지역 학교 강화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결국은 고입제도 개선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저는 분명히 바꿉니다. 분명히 바꿉니다. 바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주교육 단 한 발도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될 때 선택하는 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만히 있다면 읍면지역 학교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통폐합 때문에 읍면지역을 전부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이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학교들을 수원초등학교라든지 풍천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를 살려냈습니다. 지금 상태로 내버려둬도 7, 8년 후에는 고등학교 통폐합 논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가 2,000명이 줄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 과정을 고입 문제 개선과 고교체제 개편과 더불어 가지고 읍면지역 학교를 1순위로, 즉 제주시에서 가장 먼 성산, 표선, 대정 이 지역부터 좋은 고등학교를 만드는 체제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기회 있으면 다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이성문 후보님. 양창식 후보님의 처방전은 어떤 것입니까? 네. 제 처방전은 특이합니다. 읍면 지역 학교가 변하고 잘 되려면은 교장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장이 변해야 교사가 변하고 또 학생이 변합니다. 학부모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읍면 지역의 교장 나가는 경우를 보면은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불평하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읍면 지역에 오는 교장 선생님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교장 선생님이 와서 한 1년에 있다 가는 곳, 그 시골 학교의 발전을 바라고 가는 교장 선생님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책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정말 교장이 변해서 또 그리고 교사가 변하고 그래서 학생이 변하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장을 바꾸는 것은, 교장의 마인드를 바꿀 것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이 철저히 시골 학교를 살 수 있는 방안은 교육감의 의지와 교장에게 어떤 책무를 정당하게 또는 균등 있게 주느냐 하는, 그리고 책임을 묻고 권한을 줘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근 후보님 순서군요. 읍면 지역 학교의 그 활성화 방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읍면 지역 학교의 활성화 방안은 초중고의 연계된 특별한 그런 교육 과정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읍면 지역에서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우리 제주형 자율학교를 지정해서 사라져가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최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투입해서 살리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한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는 고등학교와 연계된 그러한 특화된 그런 교육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읍면 지역 학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인 경우는 지금 아까 우리 강경찬 후보께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현재 읍면 지역 고등학교에 6개 고등학교가 지금 기숙사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숙사를 이용해서 훌륭한 그런 학생들, 또 제주시권에서 가는 학생들을 기숙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투입하면 정말 시내권에 있는 그런 학생들보다도 훌륭하게 자기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권역별로 우리가 통합거리를 준해서 우리가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찬 후보님, 방안이 어떤 것입니까? 네, 읍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앞서서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그 어떤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읍면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 인센티브를 주어서
승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선생님들은 비경합적 쪽으로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좀 주게 되면 우수한 선생님들이 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에게 인사권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읍면 지역에 우수한 선생님들이 가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면 그 교장 선생님이 인사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교장 선생님에게 인사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강화된 인사권을 준다면 교장 선생님과 맞는 또는 교장 선생님이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선생님을 초빙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또 읍면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금 일부 지급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잘 강구해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읍면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는 경비도 적게 들이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문 후보님 차례가 다시 됐군요. 예. 예. 기본적으로 읍면 지역 학교가 살아나기 위해서 교육 과정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텐데요. 전국적으로 성공 사례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혁신학교인 흥덕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7, 80%의 내신 성적의 아이들이 3년 후에 놀라운 대입 결과를 갖습니다. 이것은 그 학교에 공모제로 갔던 교장 선생님과 함께 간 선생님들의 헌신적 노력 속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즉 A라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예술계가 결합되어 있는 종합학교, B라는 지역은 체육과 함께 결합된 종합학교 형태, C라는 지역은 흥덕고등학교나 이후고등학교와 같은 조금은 다른 교육과정을 가진 이러한 고등학교 체제로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들에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교장 공모제를 해야 되는데요. 교장 공모제를 단순히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하는, 즉 팀 공모제라는 게 있습니다. 교장과 교사가 함께 이 학교의 철학과 교육과정과 이런 것들을 사전에 논의하고 연구하고 합의를 봐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팀 공모제 형태의 교장 공모제를 시행한다면 충분히 이러한 사례들 속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양창식 후보님 차례입니다. 네. 아까 교장 선생님이 변해야 우리 학교가 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육지부 학교에서 간혹 그런 기사를 읽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 어느 학교 중학교 선생님이 시골에 갔는데 1년 만에 또는 2년 만에 많은 학생들이 인근에 있는 도시 지역에서 시골 학교로 전학을 오는 학생이 많아졌다. 종전보다 50%가 늘었다. 이런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는 어떤 교육청의 평가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교장 선생님의 정말 지도력과 따뜻한 인간적인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교사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교무부장 같은 경우도 시골 학교 갈 때도 이것을 점수 얻으러 가는 거지 아니면 그 학교를 위해서 시골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가는 건지 분간을 못할 때가 많다고 시골에 있는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과임이 된다면 철저하게 이러한 읍면 지역의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토로 해서 도민 여러분께 다가가는 그런 교육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창근 후보님 차례가 됐군요. 예. 우리 후보님들이 이 학교 현장을 잘 몰라서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 지역의 교장 선생님이 변해야 된다. 읍면 지역의 교장 선생님이 마치 변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1년 남겨놓은 교장 선생님을 발령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인사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내용을 좀 아셔야지 지금 우리 토론을 지켜보는 많은 그런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발언을 듣고
정말 실망스럽지 않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읍면지역 학교의 이 활성화 방안, 이거는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의 방과 교육활동 선생님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블록화 시켜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이 지원을 해주고 또 강사를 그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준다면은 아마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도 상당한 발전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읍면지역의 어려운 그런 인터넷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도와주면 읍면지역 학교가 상당히 발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경찬 후보 순서입니다. 네,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하고 좋은 학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중에 어느 학교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뷰티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뷰티고 교육 잘하고 있습니다. 취업률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소망은 뭐냐? 기숙사를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한국 뷰티고가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살아야 됩니까? 뭐 제주시나 제주시 중심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골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한경면 지역에 있는 학교에 저쪽 제일 끝에 있는 성산포 쪽에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 기숙사 부분은 만능 해결사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한국뷰티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를 지어주고 좋은 지금 선생님들이 좋은 교육을 하고 취업이 잘 되고 있는 모범 사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온 우수한 학생들을 기숙사에 살게 하면서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먼 지역의 학생들도 편의를 제공해 준다면 지금 앞으로 특성화 학교를 잘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좋은 그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학교는 그거에 맞는 그 좋은 정책을 써서 그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서 좋은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토론이 열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날이 바뀌었군요.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12시가 넘었어요. 이번에 그 읍면 중고등학교 이렇게 육성한다라고 하는 방안을 들어보니까 네 분 후보님 말씀 매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다.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읍면 학교의 육성책하고 관련이 돼 있는 문제입니다. 이 농촌에서 교육당국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막 다퉈요. 왜 다투냐 알아봤더니 교육당국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해야 되겠다. 지역 주민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맞서면서 갈등도 깊어지고요. 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통폐합할 거면 O, 그다음에 통폐합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X를 들어서 의견을 표명해 주십시오. 우리 양창식 후보님만 O를 하셨군요. 그러면 잠깐요. 네, 말씀하십시오. 통폐합에 저는 반대합니다. 네. 그러면 모두 예. 네 분 후보님께서 반대 이렇게 표명을 하셨군요. 근데 뭐 이유는 각기 다를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성문 후보께서 왜 반대하시는지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통폐합 반대 싸움 참 어렵게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참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학교, 제주교육의 희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변화의 중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큰 학교로 가야 경쟁력이 있고 아이들이 잘한다가 아니라 작은 학교에 가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학교에서 평가 방식만 조금 바꿔주고 중학교 고입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국제학교 교육과정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읍면 지역 작은 학교, 가장 좋은 학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할 것입니다. 충분히 그러한 연구과 집행 능력이 있습니다. 양창식 후보님 왜 반대하십니까? 예.
그 초등학교는 기초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당하게 지역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속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기 지역에서 수업을 받지 않는 학생들은 참으로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정말 초등학교가 사라졌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비록 어른이 됐지만 그러한 아픈 마음은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소규모 학교는 당연히 그 복식 수업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그 정말 조그만 학교들이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야 하는 것이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고창근 후보님 왜 반대하십니까? 예. 아까 우리 모 후보가 장본인이 여기 와서는 이제 반대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변명은 아닙니다만 이 업무가 제 업무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규모 학교와 관련해서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겁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 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마을이 황폐화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학생 수가 작으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라급에 2, 3명, 3, 4명만 가지고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또 다른 양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교 통폐합 관계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통폐합에 이르게 되면 주민과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경찬 후보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소규모 학교 통폐합 그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통폐합이 의미는, 통폐합은 학교를 없애서 큰 학교로 통합한다는 뜻인데, 지금 예를 들면 분교장으로 만드는 거는 통폐합은 아니죠. 그래서 좀 다른 겁니다. 분교장을 만드는 것과 학교를 폐교시키는 것은 좀 달라요. 그런데 분교장을 만들면 폐교가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작은 학교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 지역의 문화센터, 어떤 정신적인 센터가 되기 때문에 작은 학교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 학교가 존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정책은 계속 추구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주제 토론이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이제 양창식 후보만 남았군요. 이번 주제 토론은 이게 토론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들인데 왜 학생 얘기만 하느냐? 우리 선생님 얘기도 좀 해달라. 선생님 사기 진작 문제도 있고요.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교원 잔무가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측정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잔무도 좀 없애고 그 교원들의 전문성도 좀 제고시키고요. 사기도 좀 진작시키고 인사 얘기는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궁금을 하시는데, 일단 양창식 후보께서 모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유능한 선장이 있어야 선원들이 따르고 승객이 편한 것처럼 학교에서도 교사는 아이들에게 가장 친근하면서도 정말 아버지 같고 대하기 어려운 그러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사의 전문성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두반에서도 얘기했지만 교사에게 행정 잡무를 반 이상으로 줄여서 그 시간을 다시 교사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 시간은 다시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수업이, 학교가 또는 모든 교육 공동체가 이러한 후진국, 즉 교육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육 후진국이라 하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말을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아직도 우리는 교육 방식에 대한 또 교육 방법에 대한 방향에 대한 부분이 정말 너무 철저히 설정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근본적으로, 다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부터 바꿔야 되고 학교가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창근 후보께서 먼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말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예, 교원이 전문성과 그 또 인사제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학교에서는 정말 그 실력이 있고 열정적이고 정말 제자들을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 생활 문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선생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교는 이제 발전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선생님들이 업무 부담이 많다고 많이 어려워합니다. 또 학교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굉장히 많이 선생님들이 걱정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말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자꾸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자기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서 정말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선생님이 정말 열정적이고 자기 교과에 대해서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가면 학교는 저절로 행복하고 발전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생님들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를 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선생님들이 업무도 줄이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연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면서 오로지 학생들과 생활하고 또 상담하고 또 자기 교과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생활하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경찬 후보님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실력이 있는 선생님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선생님들이 그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연수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 방안이 하나로 수업 전문성을 아주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한다든지 교과 관련 연수라든가 상담 또는 특기 교육 또는 여러 가지 진로에 관한 교육 이런 각 영역별로 아주 그 고급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기에 연수를 받고 전문성을 신장을 하고 이런 곳에서 연수를 잘하는 선생님 또는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실력 있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제도를 잘 운영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가고 싶은 학교 그리고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을 어떻게 배정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을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라고 말은 앵무새처럼 하지만은 그런 걸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인사권을 좀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는 학교 실정에 맞는 좋은 선생님을 불러서 좋은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성문 후보 차례가 됐군요. 네. 그 교원 전문성 제고 및 인사제도 개선 방안인데요. 일단 전문성 제고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사의 전문성, OECD 국가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들어옵니다. 수능 SAT 약 5%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교사로 지망하고 졸업을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집단이 교직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이 전문성을 활용시켜줄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교사가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첫째, 제가 의에서 선생님이 전념하지 못하는 이유, 공문이 많은 이유를 보니까는 첫째, 학교평가, 두 번째, 감사, 그리고 세 번째, 많은 공문들, 교육부 평가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문을 줄이기 위해서 제1순위, 교육감이 교육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적어도 10%를 덜어내겠습니다. 교육장 10% 덜어내게 하겠습니다. 학교장 10% 덜어내게 하겠습니다. 이 빈 공간에서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실무사를 배치하겠습니다.
네, 양창식 후보님 말씀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그 학교 읍면지역에 있는 교장 선생님과 그리고 일반 선생님들에 대한 업무를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장을 바꾸는 것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장에게 제대로 된 책무, 권한과 책임을 주고 그래야 학교가 산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교장이 교육감 눈치만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교원의 전문성 개선 부분에 있어서 일단 교원들의 사기를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선생님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또 그렇게 되려면은 교권 침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난동을 부리고 그러한 과정에서도 속수무책입니다. 정말 과감하고 책임 있는 교육청의 교육감의 그러한 행동과 의지가 필요하고 또 그럼으로써 밑에 있는 교장과 교사들이 정말 마음 편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들에 관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고창근 후보께서 말씀을 이어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그 교장 선생님이 책무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지금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교육감 눈치 보면서 근무하는 교장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교장 선생님들이 정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학교에 자기가 근무하든 간에 그 학교에 대한 사랑과 애정, 책무감을 나는 다 하고 있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교원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정말 교원들이 사기 진작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교원이 업무도 경감시켜줘야 되고 또 교원이 인사제도도 좀 바꿀 것은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제가 국장으로 있을 때도 좀 개선을 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그래도 섬 지역에 갔다 오지 않으면 벽지 점수를 따지 못하면 승진하는 제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더 완화시켜서 그 벽지에 갔다 오지 않더라도 승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 또 최근에는 이 워드 자격에 관한 그 점수를 계속 반영하고 있는데 이게 보편화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그 승진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특수학교 근무 관리라든가 우리가 승진과 고창근 관련되고 후보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 강경찬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고 후보께서 교장 선생님들 교육감 눈치 안 본다고 하는 거 그렇지 않죠. 눈치 보는 거 누구나 합니다. 눈치 보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냥 눈치도 보는 거고 또 소신껏도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이거는 어느 한 가지를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고 후보께서 섬에 안 가도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제가 제일 먼저 제안한 겁니다. 제가 섬에 가지 않아도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몇 달 전에 공약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 섬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에 갈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선생님들은 그 승진 못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섬에 가지 않아도 승진 대열에 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타 시도에서 하는 그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받아들여서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선생님들 그 섬에 꼭 가도록 그렇게 한 제도를 좀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섬에 갔을 때의 점수와 이 무태에서 받은 점수들이 서로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선생님들이 좀 더 승진에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성문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많은 연수들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쩌면은
연수 시간을 채우기가 많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발적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NTTP 사례라고 해서 선생님들에게 스스로 모여가지고 주제를 정하고 연수를 신청하면은 지원하는 이런 형태들입니다. 즉 교사의 자발성을 이끌어내야만 전문성이 더욱더 신장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제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적은 승진 자리에 관련된 불만이 가장 많을 겁니다. 이것을 기존적인 관점이라면 전혀 관점을 좀 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문화를 바꾸는 일인데요. 지금까지는 아이들과 멀어질수록 능력이 있고 존경을 받았다면 즉 담임보다는 교장보다는 교육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고 존경받고 이런 문화라면 오히려 아이들과 가까운 사람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담임 선생님이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승진 구조도를 조금씩 개편하겠습니다. 과도하게실이 원래 마지막 인사에서 현장에 2명밖에 승진을 못했습니다. 전문직 승진 일정 비율 이상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후보님 말씀 거기까지 듣고요. 양창식 후보님 마지막으로 의견을 듣습니다. 네, 인사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모든 교원들에게 공평하게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겠죠. 특히 교육청에서는. 하지만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물론 이제 초중고 쪽에서 없지만은 제 아내도 중학교 선생이고 제 큰애가 또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부분 또 이제 얘기를 듣고 있고요. 또 실제로 저희 친구들이나 후배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아직도 교육청 내에서 인사의 바른 정리는 이루어진 부분이 정말 크긴 크지만 그중에서도 아직도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따라서 그 가산점 제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진학지도라든가 생활지도 이런 경력에 대해서 좀 더 가산점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제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기술 또 기능 지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또 강화를 시켜서 선생님들에게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좀 더 바른 인사 정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끝으로 양창식 후보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주제 토론입니다. 아마 상대방에게 묻고 싶었었던 의견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다음에 궁금했던 그런 정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 한 후보마다 3분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소한 상대방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은 주셔야 합니다. 먼저 고창근 후보께서 열어가시겠습니다. 예, 양창식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지난 5월 20일 지금 현수막에 걸리는 것을 보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위원회에서 제주 교육감 후보 단일화 후보로 추대됐다고 그 현수막에 되어 있더군요. 예. 예, 그래서 이 추대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제주 대표위원이 그 추대위원회에 누가 있습니까? 추대할 적에 우리가 제주 추대위에서 많은 부분 서로가 토론했습니다만 이루어지 못한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위에서 그래도 정말 급진적인 그런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전교조 출신에게는 교육감 맡기가 힘들다라는 뜻에서 각 지역마다 지금 10개 군데의 중앙위원회에서 임명을 주고 저도 지난주에 임명장을 받고 왔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제주도에 올바른 교육감 추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추대돼서 올라간 것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보수 단일화라면 단일화라는 말이 의미가 뭡니까? 보수 교육감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이 추대돼서 올라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그 강경찬 후보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그에 안 대해서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네. 뭐 다들 앉아 계시지만 그때 단일화 제주 취대위에서 단일화 방안을 내놓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후보들이 그 단일화에 반대했습니다. 복수제도 즉 2배수로 하자는 얘기가 들렸었는데 전국에서 올바른 교육감 추대위를 만들면서 복수제로 가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에서 이러한 단일 후보를 아니, 그건 좋습니다. 예, 내려왔습니다. 복수제를 안 되는 좋은데 문제는 제주도에 올바른 교육감 추대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추대위원회에서 추대돼서 올라갔으면은 저희들이 다 알고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제주도 그 올바른 교육감 추대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 알고 그것은 있습니까?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 올바른 제주도 교육감 추대위가 사실은 제대로 된 그런 그 유명무실한 그런 입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보들이 전부 다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토의를 안 근데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도에 우리가 교육감 추대위원회인데 제주도위원회를 놔두고 서울 가서 받아온다는 것이 그러면 서울서 교육감이 나와야지 왜 제주도에 와서 교육감을 나옵니까? 아니 그러한 경우가 강원도도 있고요, 세종시도 있고 제주도뿐이 아니에요. 제주도만이 아니에요.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중앙에서 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그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대를 받고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단일화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창돈 후보님 주어진 시간 3분을 모두 다 쓰셨습니다. 이번에 강경찬 후보에게 3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양창근 후보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현수막에 단일화 후보라고 했습니까? 단일 후보라고 했습니까? 현수막에 뭐라고 쓰셨죠? 단일화 후보입니까? 단일 후보입니까? 그것은 제가 뭐 단일화 후보인지 단일 후보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어떻게 뭐 쓰시는 장본인이 같은 모르신다는 부분이 말이 됩니까?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단일 무슨 후보라는 말이든 단일화 후보라는 말이든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아니 단일화 후보하고 단일 후보하고 단일화 틀립니까? 후보로 뭐. 된 그 무슨 조건으로 단일 후보로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주에서 안 되니까 중앙에서 제주에서 안 되면 전격적으로 다른 집안에서 전략적으로 그것을 이제 지한 집안에서 곳이 정하지 있는데 못하면 다른 집안에서 다른 시도에서 또 중앙에서 어떻게 제주도에 있는 후보들의 실상을 알아서 정하느냐는 거죠. 아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뭐가 그거는 아니죠. 어떤 사람이 봐도 예. 타당하지 않는 선정 기준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건 그 현실을 모르는 분들이 한 사람을 정해서 그리고 어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정한 이유가 타당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 양 후보하고는 논쟁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창근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도민 70% 교원 30%로 한 세 분이 단일 후보 그 룰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주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아마 숫자의 마술에 윤 후보가 당한 겁니다. 이거는 30%는 그 중간에 카톡이 나와서 지원한 것도 있지만은 그 후보는 공립학교 교장과 교사를 거치면서 많은 선생님들과 교본이 있었고 윤 후보는 사립학교에서 한 학교만 근무하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과의 교본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 모든 선생님들이나 일반인들도 한 후보가 당했다고 하지 공정한 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그렇지 부분은 않죠. 뭔가 잘못된 거고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을 하시는 분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죠. 또 30%의 그 교직원이 자, 도민 아닙니까? 또 그 제가 크게 주도하기 보세는 다 때문에 도민입니다. 일단 예. 답변은 그 정도 듣겠습니다. 24일 고창근 후보께서 서귀포 유세장에 어떤 분이 나타나셨다는 건 알고 계시죠? 어떤 분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교육감 배우자가 나타나셨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교육감 관계가 없다고 보십니까?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그러면 예, 유세장에 나타나신 교육감 배우자가 와도 후보자하고 관계가 없고 강경찬 후보님 제한된 3분을 예. 모두 쓰셨습니다. 이번엔 이성문 후보에게 3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예. 참 난감합니다. 교육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포용하고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정교회 출신이니까는 안 된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교육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고창근 후보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강경찬 후보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여론조사 때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셨습니까? 그건 모르죠. 뭡니까? 네. 왜냐하면 그 언론에 여론조사의 보도되거나 선택이나 잠깐만요. 아니요. 그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에 실명을 거론했다 그럽니다. 예? 예를 든다면 예. 고창근 님, 고창근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아니면 윤두호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예. 그런데요.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예. 예라고 대답했으니까요. 아니, 저는 예라고 대답이 아니라 이제까지 여론조사를 실명을 거론해서 하는 여론조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10년 전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저는 양성원 교육감이 잘한 것, 인사비리 과정을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터졌던 제주도 교육의 그 아픔들을 잘 다독이고 안정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말에 카톡건이 터지고 배우자가 와도 관계가 없다 그럽니다. 그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고창근 후보께서는 교육감이 되시려고 하는데 예. 만약에 지금 교육감이라면 카톡건과 이 배우자가 특정 후보의 유세장에 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카톡건이 어떤 건데요? 지금 카톡과 관련해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죠. 예.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교육감이었을 때 지금 고창근 후보하고 관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감이라면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 근데 지금 고창근 후보님이 지금 선거의 중립에 있어야 될 이런 과정 속에 지금 교육감이라면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교육감이 그에 개입해서는 안 되죠. 무엇에 개입해서는 안 아니, 되죠? 어떻게 처리했던 카톡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교육감이 일에- 왜 개입합니까? 개입을 예, 지금 어떻게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만약 교육감이라면 카톡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시겠냐? 예, 교육감이 지금- 왜 그걸 관여합니까? 지금 왜 관여를 안 해야 되죠? 교육감이 그걸 관여한 겁니까? 아닙니다. 현직 교장, 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예. 공무원이 카톡에 특정 이승문 후보를 후보님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제한된 그게 3분의 교육감 시간을 지시입니까? 모두 아니, 지금 쓰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죠. 아니 그런 다음에 이야기가 아니라 두 분의 마이크를 이런 꺼주시겠습니까? 사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느냐 이야기죠. 다음에 3분의 시간을 양창식 후보께 드립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위 관계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도민들께 좀 간략하게나마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보수와 또 이제 진보라는 구도 속에서 이루어진 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전교조 출신 교사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도민들이 편하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바른 교육감 추대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진적인 교육 정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사에게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헌정수호를 위해서 문제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각 지역에 올바른 교육감 추대위 지역 추대가 열렸고 그렇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통합이 안 됐습니다. 단일화에 성공을 못해서 서울 대한민국 올바른 교육감 추대위에서 전략적으로 저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곳이 제주도만이 아니고 세종시와 또 강원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나름대로의 자기 정책 기조와 또는 주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자랑스럽다고 하는 게 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강경찬 의원님께 잠깐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특성화고 활성화를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특성화고 체제가 지금
사실은 진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성화고로서의 명분이 또는 실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학생들이 어렸을 때 선택이 끝까지 특성화고를 나와서 그런 쪽에 이제 취업을 해야만 마땅한지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특성화고의 설립 목적이 특성화고에 들어가서 좋은 교육을 받고 전문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자는 것이 그 학교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선택해서 가는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취업을 시켜야죠. 만일에 취업이 금방 안 된다면 자, 좋은 그만하겠습니다. 그 관련 학과로 진학을 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죠. 그렇다면은 특성화 교육은 계속 교육입니까? 아니면 완성 교육입니까? 계속 교육, 완전 교육이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2002년도부터 완성 교육에서 2002년부터 그런 제도권을 두고 말할 때는 계속 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고등학교 네, 그 부분은 제한된 하는 거예요. 3분의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분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할 말이 많으신 모양인데 이 방송에서 이 시간 제약이 많아서 충분히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유권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충분히 유권자들에게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주어진 시간 모두 1시간 30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네 분의 교육감 후보님께 90분 동안 수고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제주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셨습니다. 참고로 이번 교육감 선거와 교육위원 선거는 말이죠. 투표용지가 이렇게 가로로 쓰여 있거든요. 그 후보자의 기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개제 순서가 그 도의원 지역구 후보마다 서로 달아서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알아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행사될 수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도지사 후보의 지역경제 분야 토론이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교육감 후보 토론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